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있을 한미 고위급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시장이 다소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내일장에서 또 강세를 보일 만한 섹터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오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재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만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이제 진행을 호흡을 맞추게 되니까 또 저도 좀 새롭긴 한데요. 여러분도 처음 시작했을 때 깜짝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도 새로운 만남이 있는 날이죠. 미국과 이제 뭐 2+2 협약을 맺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상호 이제 관세를 제거하고 또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겠다라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제 장관님께서 가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맞게 우리도 오늘 또 새로운 또 만남을 새로운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활짝 피워드리기 위해서 이제 조합을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만족하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지금 날씨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춥고 뭐 눈도 오고 그래서 4월에 눈 오는 게 이게 뭐 진짜로 뭐 내 눈에 보이는 게 맞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었는데 지금 보면 또 초여름 날씨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계좌도 한 3주 전에는 분명히 좀 춥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상호관세 90일 이후에 점점 따스해지더니 지금은 초여름처럼 여러분들 계좌도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 클래스 시간을 함께 하셨다면 말이죠. 자, 아직까지도 나는 이렇게 뜨겁게 달구지 못한 계좌를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온기를 따뜻하게 데우고 활활 타오르게끔 계좌를 열기를 데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셔서 오늘 준비한 모든 강의 자료와 포트폴리오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선선하고 또 따뜻한 날씨가 돌아왔는데 내 계좌만큼은 그러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고 테마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저희가 시장 속에서 봐야 될 만한 전략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알차게 꾸려갔으니까요.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추가적인 또 시장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에 장중에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내일 장중부터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을 봐야 될지 이런 코멘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 알아야 번다라는 코너인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다소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테마별로는 굉장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는데요.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여러분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망세가 짙었다. 지수는 별로 움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핵심 종목들, 일부 종목들은 또 이제 멋지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었죠. 사실 뭐 지난 우리 주식 클래스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교육해드린 종목들 사이에서도 그런 멋진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제 활활 타오르곤 했는데요. 그런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관세 협상 시작 바로 오늘부터죠. 미국 시간으로도 이제 오늘부터니까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냐라고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한 번에 만나자마자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만나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사실 없어도 되는 상호관세를 글로벌 시장에다 던져놓고 나서 빨리 와가지고 본인들한테 이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일 수 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미국과 중국 싸움의 고래 사이에서 우리가 새우등 터지듯이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대처도 잘 못했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좋은 구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들 많이 있다.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전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반도체 뺄 수도 없고,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엄청난 일자리를 지금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제 공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그걸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나라에 좀 뜯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미국에다가 이제 원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호간에 좀 어떻게 보면 윈윈 전략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 철폐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관세 철폐 쪽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이미 상호 관세 25% 나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25% 관세를 부과했죠.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철강 알루미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차, 그리고 상호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건데, 뭐 사실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발표하는 데는 뭐 25%고 서명하는 데는 26% 이렇게 1%씩 왔다 갔다 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산 태양광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저는 제 눈이 잘못된 줄 알아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왔나 했는데 300%도 아니고 3,500%대 이런 놀라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캄보디아산 쪽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그냥 상징성을 부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발효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가서 31조 투자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이제 협상을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전에 이제 대화가 좋게 오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요 두 가지는 좀 이제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방위비 얘기가 지금 슬금슬금 나오는데, 이번에는 방위비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얘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힘이 세니까 좀 우기는 걸 잘하죠. 그래서 이제 방위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대화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또 지금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뭐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는 결정권자가 없어요, 지금. 뭐 권한 대행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공석인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말 뭐 국가에 대해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방위비 같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조 단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방위비를 이제 추가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국가의 원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핑계를 대면은 아마 7월 정도까지는 미룰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 뭐 조선부터 시작해서 뭐 LNG 같은 경우도 알래스카에 조사단 파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흐름을 이끌어가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부정적으로 가게 되면 괜히 또 한 대 뭐 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맞을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하나씩 얻어내고, 원하는 걸 하나씩 이제 서로 가벼운 걸 서로 하나 주고받고, 예상된 것들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난해한 것들, 방위비라든지 알래스카 LNG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대화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되 조금 뒤로 밀어서 뭐 7월 이후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루면 미룰수록 좋은 것들은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뭐 장 마감하고도, 뭐 장중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장 마감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안에 중국이랑 상호 관세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기존에도 한 발 물러났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뭐 넙죽 엎드리다시피 제발 좀 이제 빨리 협상을 하자라는 듯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은 이제 굉장히 이제 목 이렇게 딱 뻣뻣이 세워놓고 2, 3주 안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약해 보이니까 백악관에서 또 급하게 또 속보로 내놓죠.
이거는 중국의 태도에 따라 달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상호 관세를 부과한 건 미국이지 중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태도가 중요한 거지 중국의 태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할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는가라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시진핑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대꾸를 안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대화에 대한 의지를 조금은 밝히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해결이 된다라고는 나머지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하고 대화가 됐는데 나머지 국가를 때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트럼프가 말한 거에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반미 뭐 정서가 글로벌 시장에 더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러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미국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뭐 크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뭐 긍정적인 뭐 말씀을 드리거나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거나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은 이렇습니다. 기존에도 이렇게 내려갈 때 제가 이 바닥권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지금 구간은 과도하게 대외 변수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에 의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간 건데 이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조삼모사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 2400 아래 구간 같은 경우는 내려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봐야 2500 흔드는 정도인데 이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이 구간은 뭐예요? 내려가면 안 되는 구간인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상호관세 90일 유예. 사실 유예가 아니라 아예 없어야 되는 건데 없었던 건데 갑자기 관세라는 게 나왔고 90일 유예됐는데 그 90일 유예만으로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조삼모사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현재 2,500포인트 위쪽에 있는데 이 구간은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바닥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을 한번 찍으러 갈 수가 있는데 2,500 그때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를 다시 한번 이탈했다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트랩으로 작용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500을 혹시나 이탈하게 되면은 빠르게 회복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유지를 잘해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과는 다르게 지금 강해진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보다 더 강해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정적으로 보거나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보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 바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화만 오갔다 정도의 멘트만 나오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간은 자율등락 구간, 반등 구간인데 뭐 730은 크게 의미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 이중 바닥선 움직임을 이렇게 만든다던가 해도 여러분들 놀랄 필요 없습니다. 더 가기 위한 뭐 이중 바닥선 움직임이고 오늘 긍정적인 효과 나서 그냥 돌파한다라고 해도 여기도 그냥 자연스럽게 안 내려가야 될 구간이 내려간 거였기 때문에 그냥 회복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이 바닥권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구간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게 이번 4, 5, 6월 봄 안에 저는 이 구간이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고점이었던 780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 시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돌파 시도한 다음에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넘어갈 가능성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이제 정말 돌파하는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기존과 지금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사실 뭐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그림에 대해서 뭐 크게 어긋난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조금 더 밀려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급하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그에 맞게 색칠만 조금 바꿔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려간 구간에서 낙폭과 대주나 이제 뭐 정책에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주도주성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이제 뭐 포착한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다 알려주는 시장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에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들이 굴러다닌다라고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까지는 아니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미 확인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만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안한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올해 초에 수익 봤던 거 좀 내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저는 내년까지 해서 여러분들 10백억 계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그리고 교육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교육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담아냈던 종목들, 최근 종목들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 자료 제가 이미 엠밴드 교육방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교육 자료 받아서 보면서 같이 교육 받으시면 아마 교육 효과가 3배 정도 올라가실 거예요. 지금 다들 입장하셔가지고 교육 자료 받아서 본격적인 교육, 포트폴리오 교육과 그동안에 여러분들 알려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주요 포인트는 관세 관련된 협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국과 미국의 2+2 협약을 맺을 예정인데 과연 여기서 어떻게 또 발언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인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현 시점에 좀 과대 낙폭된 종목들, 원석들을 우리가 주워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시장 속에서 강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많이 드렸죠. 뭐 하이젠 RNM, 코난 테크놀로지, 전진건설 로봇 등 이렇게 시작 속에서 테마별로 부각이 될 때마다 튀어 오를 만한 그중에서 가장 강한 섹터들 위주로만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다양한 강의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들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화면 보시면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지금 자글자글하게 하나 보이시죠? 왼편 보시면 QR코드 보이실 텐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가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손가락을 꾹 누르게 된다면 엠밴드 교육방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엠밴드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금 또 관세 관련된 협상 이 발언이 나올 때면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핵심적인 종목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 시나리오까지 꼭 한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 코너인데 우리 이재선 파트너님께서는 이 10백억 기술, 고수익을 주시는 기술로 굉장히 유명하신 파트너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고수익을 챙겨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고수익을 챙기는 방법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주식의 기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이런 것 같아요. 매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종목만 안 오릅니다. 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내 종목만 안 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인데 아직 수급이 없어서 안 오른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조금 기다리시면 돼요. 정말로 시장이 핵심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거 없이면 안 돼. 이 섹터 없이는 안 돼. 그리고 이 종목이 주도주고 핵심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수급이 돌면서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좀 고민되신다고 했죠. 이게 나중에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네, 아직은 아니네 싶은 이런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겁니다. 바닥권에서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다 덜어내세요라고 하면은 또 절대 안 파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절반만
덜어내셔서 최소한 절반이라도 덜어내서 이 절반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로 교체를 해서 수익률을 좀 보충한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50%가 아니라 수익을 불려서 했으니까 더 많은 자금을 같이 실어서 불타기를 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좌를 살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내 종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현재 구간에서 소외주고 나중에 좋아질 종목인가, 아니면 지금도 주도주 섹터에 있고 핵심 섹터에 있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데 잠깐 쉬는 건가만 구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리셋하고 나서 보는 거다. 현금 100% 만든 다음에 정말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제일 좋은 종목인가를 생각하고 좋으면 다시 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런 귀찮은 작업을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은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손이 안 나가고 고민이 조금이라도 된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이 좋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더 좋아지기 위해서 한번 리셋하는 거니까 이 과정을 처음 하는 게 어렵지 한 번만 성공해 보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장이 조금 바뀔 때마다 흐름이 바뀔 때마다 자주 하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빠르게 순환할 수 있다라는 거. 주식은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거 다 좋은데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대응력을 키우는 가장 큰 방법이 포트폴리오를 한 번씩 리셋하는 방법입니다. 아무 때나가 아니라 이렇게 시장이 변화할 때 말이죠. 자, 그래서 내 종목만 안 올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 이 시간에 주식 클래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받은 종목들은 어땠는가를 봐야겠죠. 보통 여러분들 3월 달에 이제 종목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3월은 뭐 계속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구간 아니었습니까? 4월 이제 초순까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4월 초가 아니라 4월 한 중순 정도까지도 흘러내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3월에 우리가 매수한 종목은 어땠을까 한번 보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HB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종목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벤처 창투사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올해는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HB인베스트먼트는 뭐 1세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영향 있는 기업이고 이제 그동안 이제 상장시킨 기업도 많고 앞으로 상장시킬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이제 수익을 많이 얻어가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뭐 그 실적적인 측면에서 숫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인 구간에서 뭐 1,700원대에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30.95%라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4월 이제 초중순까지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그 하염없이 밀렸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잘 버텨준 종목이다. 여러분들 계좌를 잘 방어해준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고 버텨준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짝 내려가는 듯 했지만 바로 수급 한번 붙여주고 위로 올라와서 제자리 찾아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750원 회복하자마자 이 종목은 어떻게 돼요? 우상향하면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붙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살짝 눌림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까지 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처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그 대권 후보들이 계속 이제 뭐 이런 투자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 벤처 기업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정책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창투사주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에다가 정책이 올라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닥권에서 이 종목을 보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종목이 뭐 4,000원 정도 이상 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4,000원도 지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이제 유동성이 얼만큼 이제 풍부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고요. 4,000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죠. 단기 트레이딩으로 좋고 정책주에 올라타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자, 4월 달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4월 10일 하이젠 RNM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멀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좀 무거운 종목이고 최근에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에는 수급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느리니까 빠른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실 텐데 그 빠른 종목이 바로 하이젠 RNM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젠 RNM이
강력하게 치고 올라온 다음에 고점 부근에서 더 추가적인 조정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뭐 박스권 그리면서 은근슬쩍 잘 버티고 있었는데 요 3만 원 구간 아래로 내려오길 기다렸는데 드디어 트럼프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이 종목을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3만 원만 회복되면은 멋지게 한번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순식간에 3개월 만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지금까지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하면서 추세를 예쁘게 우상향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현재 29.35%라는 멋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치인 4만 원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종목 꾸준히 이제 관심 가져 보시면서 이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원래 가장 뜨거운 남자라고 불렸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라고 안 하죠. 자율주행이라고 안 하죠.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인구 절벽인데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인구가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테슬라의 로봇으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라고도 제안을 했던 사람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뭐 앞서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액추에이터에서 가장 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뭐 테슬라의 CEO만 그렇습니까? 젠슨왕도 마찬가지죠. 이번 CES에서 피지컬 AI 얘기하면서 이제 로봇 쪽으로도 진출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 AI 쪽도 진출하고 새로 추가적으로 진출하는 분야를 공개를 했었죠. 그러면은 젠슨왕이 진출하고 싶어하고 이미 테슬라의 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정보효율부 일을 이 초기 단계권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만 이제 정보효율부 일을 하고 나머지는 테슬라 쪽에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기업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업가는 기업가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역풍을 맞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하고 집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업계에는 다시 한번 좀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4월 16일이라고 되는 4월 17일이죠. 예. 코난 테크놀로지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이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정부의 이제 AI, 뭐 정확하게는 정부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기 대권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필요사 AI를 또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AI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벤처 창투사가 같이 들어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2만 원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쓱 해서 2만 5천 원 넘어가는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종목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중 바닥성 움직임을 만들고 올라와서 회복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이니까 우리는 눌림목 구간에서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편안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어때요? 목표치인 3만 원 도달을 했죠. 그래서 3만 300원까지 이제 도달한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3만 원 구간 가면은 한 차례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도 저항받았던 구간이니까. 이 구간은 저항이 좀 거세긴 한데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하셨고요.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고 종목이 한 2만 5천 원 전후 구간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아가서 3만 원 돌파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이건 날짜가 제대로 돼 있죠. 지난주 4월 17일 종목입니다. 이 종목 또한 지난주 종목이고 딱 일주일 된 종목이에요.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첫째 주에 베트남, 둘째 주에 일본, 그리고 이번 주 셋째 주에는 한국이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 오간다라는 이런 말이 들려오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화하는 것이 남은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유럽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승질내고 가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서로 얼굴 빨개지면서 화를 내고 나갔는데 저녁 그 밥도 안 먹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에서 다시 젤렌스키 대통령을 달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 서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24일, 그러니까 오늘 서명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 잘 들어보면 그건 트럼프의 주장인 거고 목표는 이제 26일까지 서명하는 게 목표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번 주에 이 서명을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게 미국 측의 목표니까 이게 진행이 잘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광물협정을 서명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휴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재건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진건설 로봇이 재건 기대감으로 해서 멋지게 올라와서 7만 원까지 올라왔었는데 7만 1,900원 이후에 휴식 구간에 이 트럼프의 관세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쭈루룩 미끄러져서 4만 원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7만 원, 뭐 6만 원 이런 구간은 매수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었는데 4만 원 전후 구간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만 원을 회복하고 이렇게 아까 눌림목 이 코난 테크놀로지랑 똑같죠. 그래서 4만 원 회복하는 요 구간에서 4만 원 초반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을 예쁘게 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포착하고 5만 원까지 한번 보자라고 1차 목표치를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일주일 만에 목표치인 5만 원을 달성하고 22.59%라는 멋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시장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식 클래스 시간에만 집중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종목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을 포착할 수 있었는지 제가 매주 강의 자료도 올려드리고 보면서 같이 교육받으시면은 효과가 3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강의 자료 이미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강의 자료 꼭 받으시고요. 지금 오늘 왜 이런 포트폴리오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포트폴리오 바로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강의 자료 다운 받으시고 3배 공부 효과 누리시면서 보신 다음에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대응 전략 아까 보셨듯이 제가 교육방에 다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대응 전략 매도가 어려워하지 마시고 알려드리는 대로 그대로만 함께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따뜻하게 데워지고 활활 타오르는 여름에는 이제 여름의 열기처럼 여러분들 계좌도 멋지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이 개인 투자자들은 늘 생각을 할 겁니다. 왜 내가 주식만 사면 안 오르지? 왜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를 잘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리고 텐베거 기술까지 알려드렸는데 정말로 고수익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한다면 주식 클래스만 따라온다면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AI 소프트웨어 정책 관련주로 엮이면서 일주일 만에 20%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진 건설 로봇 또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다시금 터지면서 이 종목도 22% 넘게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이런 식으로 또 텐베거 기술을 이용해서 종목을 공략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내 종목 왜 안 올라라는 고민보다는 오르네라는 또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것 같은데요. 나도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텐베거 기술 관련된 강의 자료까지 얻으면서 훨씬 더 주식을 할 때 더 수월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M밴드 교육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저희가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M밴드에 지금 오늘 종목 공략주에 대한 전략과 더불어서 또 강의 자료까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고수익 낼 수 있는 텐베거 기술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강의 자료까지 밴드 공방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오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텐베거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될까요? 파트너님. 네, 우리가 텐베거를 향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수는 쉽다라고 하셨는데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거는 쉽죠. 그런데 정말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하시니까 요 네 가지만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매수하려는 종목이 이 중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는가를 보세요. 먼저 주도주에 해당되는가. 지금 여러분 뭐 조선, 방산, 로봇, 뭐 반도체 등등 해가지고 뭐 반도체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AI와 반도체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급이 방산조선으로 넘어가 있는 것뿐이지 하반기에 보시면 알 겁니다.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고요. 주도주에 속해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정책주에 속해 있는가도 한번 보실 만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정책주라는 거는 인맥 관련주 아닙니다. 누구랑 동문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 해당 정책,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이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인구 뭐 출산 뭐 장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까지도 지적할 정도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뜻이겠죠. 그런 뭐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앞으로 정말 좋아질 섹터고 정말 좋아질 산업이라서 지금 이거는 빼놓고 갈 수 없다라든지 그래서 정부에서도 투자를 계속해 준다라든지 뭐 환경 문제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 국내 정책이 아니라 뭐 조선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글로벌 정책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전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는 이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산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LNG나 이런 쪽 같은 경우 계속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면은 친환경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이제 LNG 쪽으로 해서 계속 이제 많은 이제 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LNG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한국이다라는 거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에 조금 부진했던 거는 카타르 때문인데 카타르에서 우리보다는 중국을 좀 선호한 이유가 중국 배가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카타르의 LNG를 많이 최대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니까 우리도 받을 거를 받아야 되니까 협상을 하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낙폭과 대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내려갈 게 아닌데 이렇게 싸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낙폭과 대주는 아무 종목이나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싸게 내려온 종목은 절대 안 됩니다. 이 그 대외 변수라든지 뭐 지금처럼 트럼프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뭐 종목이나 이런 섹터의 문제가 아닌 대외 변수에 의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과도하게 내려왔을 때 그럴 때 보는 게 낙폭과대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뭐 특별한 수주 공급 계약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이제 물질을 개발했다거나 아니면은 임상을 성공했다라거나 FDA에 통과가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별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꼭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면은 자꾸 지금 오르는 종목에 눈이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 당장 뉴스 나오는 쪽에 눈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 종목 뒤늦게 쫓아가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는 말이 올라타라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가는 말을 그렇게 빨리 달리는 말을 잡아서 올라타면 낙마하고 오히려 부상당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는 말이 쉴 때 잡아서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좋은 구간에서 맞는 해당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포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렵지 않게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제는 요 네 가지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현상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냈다 해당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그건 뭐 사실 쉽지는 않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볼게요. 자, 주도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주식 클래스의 전신이죠. 마켓이너 일부 시간 이 똑같은 이 9시에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12월 4일 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뭐 매수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도 이제는 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저는 현대로템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잘 보지는 않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낙폭이 단기적으로 과대한 이런 구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낙폭과대주에 해당됐죠. 그리고 방산주는 저는 주도주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나서 납기일 잘 맞추고 이런 부분으로 너무 유명하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이 지금 조금 소외받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싼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사야 된다라고 봅니다. 안 사는 거 말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라는 표정으로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죠.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관심 못 받는다라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린 게 이렇게 낙폭이 과대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130.8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더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낙폭 과대주였고 주도주였고 그리고 수주 계약이 계속 나오는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현대로템은 세 가지가 해당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었다란 말이에요. 방산주는 대부분 다 이 세 개에 해당되는데 아마 낙폭과대주에만 해당이 안 돼서 대부분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될 겁니다. 수주 계약 많고 주도주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방산주가 그래서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 낼 수 있었던 거는 낙폭과대주에도 해당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2월 18일 날 여러분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9일도 안 남은 지금 여러분들이 로봇주는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2024년은 로봇주는 완벽한 수혜주입니다. 2차 전지도 못지않게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 되면은 삼성에서 드디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을 행사하고 이제 이 삼성 로보틱스로 편입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미 삼성 로보틱스라는 사명에 대해서 특허를 이제 다 내놨죠.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따라하지 못하게 특허권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차일출필 미루면서 봄까지 미루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늦어도 2월이고 웬만하면 1월에 아마 행사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이슈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한 19일일 안쪽으로 멋진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낙폭과대주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론 머스크와 젠슨왕과 글로벌 시장이 집중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집중하는 로봇주는 주도주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수주는 뭐 공급 계약은 삼성으로 들어가면 계속 삼성 쪽으로 받는 거고요. 뭐 공장 쪽에 삼성이 뭐 한두 개입니까? 다 무인화시키면은 그거에 최대 수혜주는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림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CES에서도 다이브인으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AI가 접목된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달달한 수익률이 빵빵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17.7%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중에서 최소 두 가지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100% 이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세 가지 이상 그중에 낙폭과대가 껴있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뭐 150%, 200% 그 이상도 10배어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말씀드리면 SMG 엔터입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작년 11월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싫어하시겠지만 투매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투매가 한번 나와서 시종 장부를 조금 털어놓고 가야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구간에서 가장 좋은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약속 지킨 게 이 종목입니다. 자, SMG엔터 같은 경우는 투매가 발생한 날 여러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출산 장려 정책에 해당이 되고요. 요즘에 뭐 티니핑, 뭐 하추핑 이런 건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저는 그럼 돈줄핑 하겠습니다. 라고까지도 얘기했으니까 기억이 다들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고 낙폭과대주의 정책주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별주의 이슈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되면 중국으로도 진출해서 굉장한
굉장한 인기를 끈다라는 거. 네 가지 다 해당되는 종목이죠. 결과는 간단합니다. 200% 금방 돌파해서 지금 239.72%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너무나도 멋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육받은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은 종목을 4종목이 아니라 딱 3종목만 추려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딱 3종목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싹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히든 종목도 하나 있으니까 히든 종목은 이 방송 끝나고 이제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모두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수익을 내는 템베거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3종목 압축적으로 들고 오셨고 또 마지막에 방송 말미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릴 예정인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N밴드 교육방으로 바로 이동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선 3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N밴드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히든 종목 그리고 압축적으로 나도 한번 종목들 받아보면서 고수익 내보고 싶다, 템베거 기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 매매 공략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파트너님 어떤 공략주 챙겨볼까요? 네, 제 스타일 아시죠, 여러분? 전 뜸들이지 않고 바로 시작하고요. 종목당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오늘 3종목이니까 3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나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낙폭가 대주는 아니에요. 바닥권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들로 주도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자회사, 손자회사로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뭐 손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방산에도 좋고, 이런 뭐 이 조선에도 좋고, 그리고 반도체에도 좋고, 주도주 섹터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본인의 이제 본업인 이제 화학, 방산, 기계, 무역 이쪽에 본업과도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은 지주사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지금 예상치로는 40% 가까이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적까지 좋아지는 종목이다라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 중간에서 매수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5만 원 넘어가면은 시세가 분출될 종목이고 멋지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다음 목표치는 5만 5천 원, 이렇게 5천 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4만 2천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자, 2차 전지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딱 하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겠죠. 여러분들 주도주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낙폭과 대주에는 대부분의 2차 전지주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낙폭과 대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업체나 이런 쪽은 꾸준하게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이다라고 해서 실적이 전체적으로 적자 전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고 1분기부터 흑자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주전자재료는 어떤 종목이냐? 이런 전기차 캐즘 가운데도 작년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올해는 더 좋아질 종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캐즘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실리콘 응급제 대장주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당연히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주행거리 늘리기 위해서 테슬라의 이제 CEO인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 때도 실리콘 응급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벌써 한 6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랬듯이 대주전자재료의 이 기술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물론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로 CNT 도전제까지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이 열을 받으면 부푸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분리막 밀어내고 해서 화재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CNT 도전제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면 뭐 나노신 소재나 이런 종목을 짝짓기로 같이 볼 수 있겠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적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낙폭가 대주로서 지금 8만 5천 원 구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9만 원 회복되면 기존 박스권 회기고요. 11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추세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7만 8천 원 구간, 요 구간 정도 이탈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하고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태땡땡. 이 종목은 이제 테스트 핸들러 시장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고 큐브 프로버 쪽으로 해서 HBM 쪽으로 올해 공급을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또 돌파했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에 지금 공급해가지고 퀄 테스트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 기대되고요. 작년에 이제 전기차 캐즘처럼 반도체도 좀 어렵다라고 했었는데 테크잉은 작년에도 실적 성장했고 올해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거. 지금 구간이면 낙폭과대주에도 저는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주도주에도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4만 원 1차 목표치고 여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 3만 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히든 종목의 종목명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오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